네, 안녕하세요. 용사의 집입니다. 오늘은 리팩토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통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려고 이 리팩토링을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버그를 좀 없애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를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문법을 좀 간소화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재조정하는 거죠. 좀 간략하게. 그래서 보통 유지보수 하는 측면이 큰데, 이 리팩토링의 이제 주 목표는 소프트웨어 설계나 아니면 구조 또는 구현을 개선하고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실 리팩토링은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이제 항상 가독성을 계속 높이는 건 프로그래머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가독성이 좋다는 거는 더 좋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리팩토링에 대한 많은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발견입니다. 그리고 변경, 테스트, 반복,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 변경, 테스트, 반복입니다. 사실 이 첫 단계 발견에서 변경할 코드를 먼저 식별하고 그 리팩토링이 필요하다는 걸 코드로 확인한 다음에 변경을 하고 테스트하고 반복하고, 나쁜 코드라는 거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 스멜이 난다고 하죠. 코드에서 약간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장황한 메서드 또는 클래스, 어떤 타입이나 변수에 대한 규칙이 없는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수정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팩토링이 사실 중요하다는 걸 현업에서 누구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못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 바쁘고, 이제 프로젝트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쳐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하드 코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는 거죠. 리팩토링 할 때 그게 하나를 만지면, 예를 들어서 몬스터 레벨을 제가 어떤 클래스로 정해놓고 그걸 이제 상속받아서 쓴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오크라는 몬스터는 너는 하드코딩이라고 딱 거기다 박아버린 거죠, 레벨을. 그러면은 나중에 레벨을 거기서 수정했는데 객체 지향으로 풀어냈는데 다른 데서 수정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발생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현업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짠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남의 코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보고 있으면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어요. 막 이게 클래스 단위로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제 메소드 단위로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변수 타입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상위 카테고리부터 하위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보다 보면 흐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다가 4가 없어요. 4가 없고 4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다음에 8이에요.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막 중간에 이 부분에 특히 이제 그냥 리팩토링을 뭐 해야겠다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짠 것도 아니고 누구 이 전에 퇴사한 사람이 짰다고 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게 지금 그냥 개발 중인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출시 전에 서비스가 아니라 라이브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만졌다가는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처리 방식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자 서버에서 좀 많이 처리를 하고, 클라이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부분만 이제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하다
제가 이제 왜 리팩토링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비롯해서, 전부터 이제 객체지향, 이제 좋은 개발 문화를 좀 많은 회사들이 전보다는 많이 갖춰져 있는데, 저는 이 좋은 개발 문화가 코드 리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서비스와 앱을 구현하고 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주석이 잘 달려 있는지, 그리고 서버 간에 얼마나 잘 통신이 이루어지고 어떤 버그나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회사의 경쟁력이자 서비스의 핵심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리팩토링은 이제 그 서비스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안 이슈나 아니면 성능, 그리고 신규 기능, 서비스 전반에 미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코드만 예쁘게 짜야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저한테 이 서비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저는 조금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그래도 하드 코딩은 진짜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막 숫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레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레벨이 박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멤버 변수인데 이렇게 박혀 있다고 숫자가, 약간 이걸 보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를 이 변수를. 그래서 한번 이제 테스트 서버가 있거든요. 테스트 서버에서 이 친구를 한번 지워봤어요. 이렇게 날려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갑자기 레벨을 지웠는데 몬스터가 등장을 안 하고 갑자기 혼란스러운 혼돈의 대사태가 발생돼서 조금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제 리팩토링을 한 습관을 들이자.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 때는 리팩토링을, 특히 이제 신규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생산성에 좀 더 그걸 해야 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3년차, 5년차가 넘어가고, 더군다나 이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10년차 이상 분들이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리팩토링을 가진 습관을 꼭 이게 날 잡고 리팩토링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 한번 다 짜고 이렇게 쭉 짜잖아요. 코드 다 짜고 줄거리를 짜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봐도, 그거 보는데 한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 한 번 다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사실 본인한테 엄청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남의 소스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리팩토링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흐름이 이렇게 위에 얘기한 것처럼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1번 클래스에서는 어떤 현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어떤 걸 작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갑자기 4번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리팩토링에 대해서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거 기본기예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좀 더러운 코드라고 하거든요. 더러운 코드가 이걸 시간을 좀 이게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코드를 짜놓으면 그걸 이제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은 책들은 술술 읽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이어도 내가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어떤 흐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맥을 놓치지 않고 큰 흐름에 이렇게 파도를 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갑자기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지 않고 작성된 코드라던가, 아니면 너무 복잡함을 이제 추상화하지 않는, 또 너무 추상화한 코드는 차라리 나아요. 그거는 차라리 이제 너무 좀 짠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상화 안 해놔도 됐을 정도로 해놓은 거는 차라리 나은데, 너무 좀 낮은 지식으로 작성한 코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난해합니다. 이걸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음이냐면, 보통 이제 1부 드라마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부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4부를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4부만 딱 보면 되잖아요. 많이 봐도 3부 그리고 앞에 한 2개 정도 요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은 2, 3, 4부 정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2, 3, 4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뒷줄로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코드들이 막 프로젝트에 막 나와 있고 심지어 이 코드의 핵심 그 알고리즘인데 되게 난해하게 되어 있는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주석을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부를 딱 작성했으면 일부 코드가 있으면 일부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테스트 뭐 막 써있어요. 2부 일부 테스트 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에 제가 메모장이라서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얘가 일부 코드니까 얘는 지워도 되겠다. 그래서 얘를 지웠단 말이에요. 막 여기 밑에는 막 최종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아니 진짜 어지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너무 바빠서 이거 못 지웠구나. 그래서 딱 지웠어요. 갑자기 근데 오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문화를 조금 더 성숙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석을 잘 달고 최종 이런 건 쓰지 말고 정말 핵심 코드만 일부 코드면 일부 코드만 이렇게 딱 간략하게 해놓으면 되지. 여기에 테스트 해놓은 거를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변수나 어떤 걸 써놨어요. 함수를. 그러면 일부 코드 완성본에다 이걸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잖아요.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날코딩 한 느낌? 정말 이 코드를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코드가 있으면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진짜 특히 이제 경력자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리팩토링 가지는 습관을 가지자 라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쓰는 분들은 진짜 본인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저는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 나중에 본인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도 못 찾아요. 이거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왜 여기 있었지? 막 이러면서 본인도 못 찾는다니까요. 쓴 당사자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본인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리팩토링의 중요성